네, 안녕하세요. 가키마니입니다. 이번에도 또 급발진 주장사고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예요. 아니, 이게 어지간하면 안 할 건데 이번엔 무려 그 유명한 서른도님의 아내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워낙 유명인이어서 여론이 이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올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기사 보면요, 설씨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설씨는 아니죠. 서른도님의 본명은 이영춘 씨니까 이씨가 맞고요. 서른도님하고 말하든가 아니면 씨로 할 거면 이씨로 해야지. 설씨가 뭐야. 자, 어쨌든 50대 아내분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영상에도 50대 아내분이라고 기사 나왔는데 아니죠. 아내분은 그 유명하신 이수진님이잖아요. 이분 유명한 배우시기도 하고 유명한 작사가기도 합니다. 원래 서른도님을 만나기 전부터 작사가였어요. 정말 성공하신 분이죠. 이분이 61년생입니다. 그럼 올해 62세. 이거 왜 50대라고 다들 쓴 거야? 이거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62세입니다. 이거 좀 객관적으로 써줘야죠. 맞게 쓰려면 26일 오후 5시경 62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보행자를 치고 택시를 들이받은 후에 상가에 들이받고 멈추면서 10여 명이 다쳤다. 그리고 차에 탄 일가족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사고 직후 서른도의 소속사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그렇게 해야만 이번에도 60대 여성이 전기차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벤츠를 가지고 사고를 내고서 급발진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장소는 여기입니다.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뒷골목이고요. 여기 보면 사고 지점은 이름이 한남동에서 제일 유명한 원조진미 순댓국집, 바로 요 집입니다. 주행한 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총 주행 거리는 코너를 포함해서 116m 정도 되네요. 영상 먼저 보시죠. 이 사람이 브레이크 하는데 안 들어 하면서 하는 순간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아무 기억도 없어요. 아, 요렇게 됐다는 거죠. 요렇게 돼서 멘트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는 서른도님이겠죠. 브레이크 하는데 안 들어 하는 순간 너무 빨라서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당시에 아무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라서. 본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서 이전의 사고 영상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면요, 애초에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여기 시장통인데 여기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굉장히 당황하신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운전을 조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운전을 잘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잘하시는 상황 아니고 서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사고가 나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후면 블랙박스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차를 쳐다보고 있죠. 뭔가 약간 언짢았는지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차가 울컥하면서 멈춥니다. 여기서 왜 멈췄을까요? 브레이크를 밟았나? 아닙니다. 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렇게 급하게 멈추지 않죠.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긴급제동을 했다는 겁니다. 긴급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차가 긴급제동을 하나? 사람이 차에 칠만한 상황일 때 긴급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이크를 살살 밟고 있는 상황이면 긴급제동을 안 하죠. 자동차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정말 칠 것 같은 상황인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에 발을 얹고 있는 상황일 때, 아니면 아무 페달도 밟지 않는 상황일 때 긴급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운전자가 사람을 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치는 상황인데 차가 한번 막아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멈춘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오인 가능성이 있죠. 자동차 제조사가 여기서 오인을 막을 수 있는 뭔가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지금 긴급제동이 작동됐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준다거나 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페달을 완전히 떼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전진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운전자 여기서 긴급제동했을 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대로 슬슬 크리핑을 하면서 직진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걸 크리핑이라고 하죠. 이 정도 속도라면 페달을 아무것도 밟지 않고 발을 이렇게 든 상태로 페달 위에 얹어놓은 상태일 거예요. 아니면 조금 밟았을까? 어쨌든 지금 브레이크도 가속 페달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은 지금 정말 극도로 어수선하고 굉장히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잘못 운전하고 있죠. 이렇게 차를 향해서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차로 돌진하듯이 다가온 거예요. 저라도 여기서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딱 밟아야 되는데 뭘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운전자분 이수진 씨는 뭘 밟은 걸까?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가속 페달 밟았을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직후에 차가 갑자기 가속됩니다. 여기서 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엔진음은 커졌겠죠? 그리고 본인 말대로 기억을 잃을 정도 상황이면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차가 계속 가속됩니다. 여기서 서른도 씨는 얘기합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기서 서른도 씨가 맞게 봤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적어도 서른도 씨 생각에는 아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계속 소리친 거죠. 본인은 안 들어 했다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수진 씨 본인은 지금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동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급발진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너무나 빨랐고 본인은 여기서부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이미 사람을 한번 칩니다. 그리고서 계속 가속되죠. 아직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택시를 부딪히고 옆에 가게를 들이받고서 멈춥니다. 택시가 살렸다. 지금 풀영상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처음에 오토바이를 만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총 달린 거리는 120m. 10초간 급가속했다고 하는데 10초는 아니죠. 120m를 10초에 가면 어지간한 사람 뛰는 속도죠. 5초 될까?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수진 씨가 몰던 차는 그럼 뭐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최고급 라인 S580 포매틱 AMG 라인입니다. 8기통 자동차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빠른 차 중에 하나입니다. 출력은 무려 503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불과 4.4초입니다. 토크가 71.4kgm,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할 만한 자동차입니다. 여튼 이수진 씨는 직접적으로 급발진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차가 갑자기 가속돼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굉음이 났다고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죠. 굉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급발진 얘기를 하면서 흔히 굉음이란 표현을 쓰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나? 그렇지 않죠. 자동차를 풀 가속했을 때의 소리를 우리는 그냥 굉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음이 났다고 해서 급발진. 요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 굉음이라는 표현이 급발진을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되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누가 그럼 급발진이라고 얘기했나?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급발진을 주장한 건 서른도 씨의 소속사입니다. 사고 직후에 몇 시간도 안 돼서 소속사의 누군가가 오센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주행 중 차량 속도가 시속 200km까지 올라갔고 운전 중이던 서른도 씨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까지 모두 담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단 차량 속도는 시속 200km까지 오를 수 있나? 없죠. 메르세데스 벤츠 S580의 가속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속 200km까지 가속은 가장 완벽한 도로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14.9초가 걸립니다. 지금 거리가 불과 120m인데 요거 가속하면서 시속 200km 그런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영상에서 보듯이 가속이 지금 느린 건 아니야. 빠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0m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직선 거리는 100m도 채 안 돼서 최종 속도는 시속 100km도 채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더 보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익명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고 양심껏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본인이 밟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주장을 해서 자꾸 급발진이다 뭐다 이런 불안감을 키웁니까? 본인이 아닌데 이걸 뭘 밟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자꾸만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이건 무효로 해줘야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무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지어 CCTV를 보면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왔는데도 차가 가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말로 합니까? 소속사가 만약에 사고 직후에 CCTV를 봤다. 사실 CCTV라는 거를 어떻게 봤어요? 주변에 CCTV가 있으면은 그게 저 소속사인데요 하면 보여주나요? 내가 사고 낸 본인이라도 안 보여줘요. CCTV는 경찰이 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소속사에서 보고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어찌어찌 봤으면 그 CCTV에 거기 불 들어온 거 그거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었어야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서 CCTV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 그거 그냥 보내주시면 되죠. 일단 그걸 보내주셨다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왜 그런 걸 보내주지는 않고 말로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램프가 정말 들어왔는데 차가 가속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뭐 이게 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증이잖아요. 아니야? 아니겠죠. 뭔가 보셔서 그런 거겠지만 뭘 보셨는지 그걸 꼭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걸 급발진이다 이렇게 보도한다거나 혹은 급발진은 돈이 된다 하니까 남의 불행을 가지고서 이걸로 조회수 장사를 한다거나 수익을 올린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잘못해서 전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는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확실히 대형 사고가 맞는데 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파손되진 않았거든요.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종적인 충돌 속도를 봐야 되겠지만 충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S클래스에 탄 운전자나 승객들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야 되는 조건인가? 뭐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EDR의 기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EDR이라는 장치는 에어백 전개 모듈 안에 들어있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면 이거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접촉 사고가 났구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을 남기지 말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웃기죠? 아니 사고가 났으면 접촉 사고라도 기록을 남겨야지. 근데 자동차 기술 수준은 아직 한심한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사고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기록도 정확하게 더 면밀하게 더 길게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지금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결론은 국과수라든지 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것들은 더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달 오인 가능성 여전히 심한데 고출력에 긴급제동에 그리고 노령 운전자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졌을 때 이때도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가 더 노력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다치신 10분 모두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른도씨 아내분 이수진씨,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꼭 두 발로 밟으셔야 되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 확실히 내가 착각한 게 분명하다고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